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2024년 전기 기능장 출제 기준이 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전기 기능장 새로운 출제 기준을 이전의 출제 기준과 한번 맞춰서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전기기능장 필기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고,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화면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바로 이제 21년부터 23년까지의 출제 기준이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출제 기준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출제 기준이니,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구형식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신형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 이론, 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 그리고 송배전, 디지털공학, 공업경영 관련된 내용으로 쭉 이루어지게 되는 필기 과목명은 그대로 갑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게 되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만 몇 가지 명칭이 조금 바뀐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에 전기 이론부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기 이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 항목, 정전기와 자기, 여기 정전기와 자기, 자, 왼쪽에 직류회로, 오른쪽에도 직류회로. 똑같은데 여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왼쪽에는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직류회로에서 전자유도하고 인덕턴스하고 이 커패시턴스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는 세세 항목에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출제됐다, 원래 출제됐던 것들이 자,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수정된 거죠. 이런 얘기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교류회로, 이런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외형파교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류기, 전기기기로 갔을 때 두 번째 과목 직류기에서 이전에는 직류전동기의 제어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직류전동기의 특성과 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직류기의 위에서 원리와 구조, 유기기전력 정도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제 발전 쪽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 여기는 이제 제어뿐만 아니라 직류전동기가 가지는 좀 특성이 있죠. 특별한 그래프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토크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 모두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직류전동기의 제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속도, 토크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조금 애매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특성과 운전이라고 딱 정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이 정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다 같아요. 변압기 똑같죠.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똑같죠. 그리고 이제 동기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류기도 이제 똑같게 되죠. 역시 전기기기 이제 지나게 되면은 다음 과목은 전력전자가 되는데요. 이 전력전자에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자, 반도체 소자의 개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류 및 인버터 회로,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 설계 시공 및 시공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전기 설비 설계,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시공,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까지 쭉 나올 수 있게 되죠.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이 세세 항목이 조금 더 많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료전지 발전, 자, 이런 건 아직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도 많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조금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송배전 설비 쭉 보시게 되면 역시 전체적인 내용이 역시 같다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시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전기설비 규정, 좀 많이 넘어갔네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총칙이 있죠. 자, 총칙은 그냥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압 전기설비와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이 부분 조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총칙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개정된 내용들이 23년도에도 좀 있었어요. 그쵸? 7월 11일자나 7월 14일자 좀 이런 개정들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24년부터 새로 행정 예고된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두어야 되면서, 자, 이전에 나왔던 교재들 중에서 조금 개정된 내용들 한번 되새겨볼 필요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제
관련된 책을 만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 이제 관영도 문제 풀 때 너무 옛날 책 같은 걸로 풀게 되면 설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공학도 여기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자, 수집합, 불대수, 순서 논리회로, 조합회로, 자, 이런 내용들도 쭉 같이 볼 수 있죠. 이 디지털 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최근에 이제 문제 됐던 거는, 원래 플립플롭 같은 것이 문제는 빠져 있는데 출제 기준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시험 보게 되면 또 한 번씩 나온다. 예를 들어 뭐 JK 플립플롭 같은 거 한 번씩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출제 기준에는 빠져서 빼야 되는데 미처 못 빠진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뺄 건지, 이런 것들 잘 관찰하면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문제 보관하게 되면서 좀 세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업 경영도 역시 이제 똑같게 되죠. 뭐 샘플링, 관리도,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작업 방법, 연구, 작업 관리, 기타 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 여기 있는 것들도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출제 기준 실기도 보게 되면은 같습니다. 지금 실기 형태가 필답형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형도 있는, 자, 두 가지 병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필답형에서는 보통 이제 기사 정도, 전기 기사나 뭐 공사 기사 정도의 한 문제 10개 정도가 출제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 문제로 된 한 10개의 시퀀스와 함께, 그리고 이제 창의 문제가 되는 한 두 가지 타입의 PAC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도 변경이 되냐? 맞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도면이 바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중간에 한 적어도 6개월 정도 전에는 우리가 그 공개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자, 지금 여기 6시간 30분 정도의 필답형, 1시간 반, 작업형 5시간 정도 이런 시험 시간, 이것도 이제 바뀐 건 없죠. 복합형 역시 가게 되고, 여기 전기에 관한 실무라고 하면서 주요 항목에 놓은 내용들은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큼 너무 광범위하게 내용들을 다 써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주로 이제 공개 문제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공개 문제 볼 때에는 언제 공개되는지, 자, 공개 문제가 미리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최근에 PAC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는 주로 이제 가감 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였다면 이제 뭐 루트 같은 게 들어가고 뭐 제곱 같은 게 들어가는 조금 복잡한 연산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향들도 잘 보게 되면 이 작업형 PAC에서는 항상 이전 회차 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출제 기준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게 2026년까지 유효하게 되니까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살펴볼 내용들, 전기 설비 같은 경우 KEC에서 바뀌는 규정들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볼 수 있고, 이제 작업형 실기에서 공개 문제의 공개 시점, 이런 거 좀 관찰해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기능장 시험은 어떤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뭐 전기 기능장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이 작업형 실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선 한 가닥만 잘못되더라도 완전히 한 작업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시험에 1년에 2번 있어야 돼, 2번 있게 되니까 사실은 필기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사실 필기도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워낙 여러 개예요. 아주 범위가 넓죠. 그래서 깊게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넓게 공부한다는 느낌 때문에 압박감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필기는 60개 중에서 36개 맞추면은 그래도 합격이니까 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기는 일단 복합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식 문제도 적절히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작업형도 잘 맞춰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형에서 실제 시퀀스 결선에서 전선 한 가닥에 5결선 누락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PL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벽하게 한 번에 동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좀 쉽게 풀리지만 어떤 문제는 어렵고, 그 전체적인 시간 안에서 작업을 다 완성되기가 쉽지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거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이 기능장 실기시험 혹은 필기시험의 일자는
이전 연도와 거의 비슷하니까 24, 25년도도 그 이전 연도와 거의 비슷하고 1년에 치러지는 횟수도 비슷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세우시되, 필기시험은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PLC 정도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교적 긴 시간, 한 5개월이나 좀 그런 시간을 좀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작업형은 어쨌든 공개 문제가 있고 공개 문제가 능숙하게 해결하면 되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정하신 다음에 이 시간 안에 못 끝내면 내가 어쨌든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자, 그런 전략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인 만큼 여러분이 좀 체력 관리도 잘 하시고 안배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있으면 항상 좀 빠르게 여러분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 기능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하는 새로운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산이드 전병칠이었습니다.